안녕하세요. 야암산가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첫 노래로 MC 그리의 하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노래로 MC 그리의 하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유일한 인조 석굴인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수학여행하면 경주의 불국사 혹은 이제 석굴암을 생각하듯이 석굴암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릴 때는 이제 자주 갔었지만 그래도 석굴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일단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세계의 4대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이 두 건축물이 다른 것과는 달리 엄청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석굴암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따로 등록이 될 건가를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이제 석굴암에 들어가 보면 할 말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석굴암은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이면서 이런 건물은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한 나머지 말을 잇게 된다고 하는데요. 석굴암은 이제 석굴이라고 보기보다는 석실, 이제 돌로 만든 방이라 해야 되는 게 더 맞는데요. 굴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방을 만들고 굴처럼 보이게 한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굴암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인도의 전통을 따른 이유라네요. 인도는 이제 대체적으로 덥잖아요. 그래서요, 수행자분들이 이제 굴처럼 서늘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런 굴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엘로아 석굴이나 아잔타 석굴이고, 이 전통에 따라 중국 역시 용문 석굴이라든지 운강 석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라인들도 이런 석굴을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또 지형상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경주에 있던 돌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라 굴을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조로 굴을 파는 대신 석굴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석굴암이 된 이유이죠. 당시 이제 신라가 가진 문화력이나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뭐 그 예로 에밀레종만 봐도 쉽게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에도 이제 불구하고 석굴암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설 기간이 약 40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건설하는 도중에 특히 이제 돔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돔은 이제 돌을 원형으로 쌓은 다음 마지막에 마개돌을 올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돌을 올려놓다가 잘못해서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깨진 돌이 석굴암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쌓아놓은 돔 위로 자연석을 수없이 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이 석굴 안에 생기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통풍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쐐기돌 같은 것을 곳곳에 박아 놓기도 했습니다. 석굴암에서는 이제 또 신라인들의 엄청난 과학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석굴암에서 이제 신라인들의 엄청난 과학 기술을 볼 수가 있다 했잖아요. 습기를 이제 관리하는 기술만 봐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석굴암 내부 공간에서 가장 문제시 되던 게 바로 습기를 관리하는 거였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자연석을 놓고 흙을 덮은 그것으로 이제 환, 뭐 환풍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통풍 그런 걸 원활하게 해서 뭐 습기를 잡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일단 습기가 생기면 돌 표면에 이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돔 바닥 밑으로 샘물을 흐르게 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샘이 바닥 밑에 있으면 바닥의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바닥이 좀 차잖아요. 실내의 습기가 그래서 바닥에서 이슬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석굴암을 이제 보수했던 일본은 이것을 처음에 몰라서 이 샘을 없애버리고 콘크리트로 돔 위를 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와 똑같이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석굴암의 원형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동지가 해가 다시 길어지는 날이라 종교적으로 약간 좀 신성시 했던 날인데요. 이 석굴암이 향하는 방향이 또 신기해요. 동지 때 일출 방향으로 향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향을 찾는데 1000분의 1 미만의 오차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석굴암 내부의 조각물의 예술성 때문에도 유명한데요. 석굴암을 이제 처음 조사하던 일본인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동양무비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뜻이 뭐냐면 동양에서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불상은 동양에만 일단 있는 거잖아요. 이 불상이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이제 불상 중에서 세계 최고라고 했다는 거죠. 석굴암 안에 있는 이제 불존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살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보살상들이 양감 있는 조각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본졸불 뒤에 있는 관음보살도 화려하면서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가 남성적인 지혜를 뜻한다고 하면 관음은 여성적인 자비를 상징하는데요. 이런 여성적인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상은 석굴암 안에 있는데 그 머리가 총 11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면 관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1이라는 숫자가 가운데와 8방향 그리고 아래 위를 합친 것으로 어디서든 위기에 빠진 중생이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피라미드를 두 개 겹쳐놓은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일단 사면체로 위아래 상하 좌우 일단 그렇게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양쪽으로 그래서 총 8개에다가 가운데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11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지금의 뭐 119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돔 안에는 또 부처의 수제자 10명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이 구란에서 유일하게 실존하는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는 이제 부처의 법통을 이은 가섭도 있고 아들인 라울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다른 보살상과 달리 좀 소박하고 매우 좀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요.
수도자였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위에는 이제 감실이 있고 이 안에는 보살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감실은 밑부분이 뚫려 있어서 환기구 역할도 한다는데요. 돔에서 불교를 보호하는 사천왕이 조각된 통로를 따라 내려오면 사각형의 예배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면 그림에 있는 그 불상의 머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딱 우리가 불상을 딱 쳐다봤을 때 우리 사람의 광배 있잖아요. 광배의 정중앙에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키가 한 대략 160 정도 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또 그 정도가 평균 키였다고 하니 그 신라인들의 엄청난 좀 배려심과 기술력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배도 원래는 타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자리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참 진짜 옛날 조상들의 기술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막 정부나 일본이 몰라서 시멘트를 바르고 그랬었는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거 솔직히 샘 파는 거는 얻어 걸릴 수도 없잖아요. 알아서 파놓은 거니까 뭐 샘이 원래 있었고 그 위에 지었으면 모르는데 석굴암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샘을 판 거라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옛날에 이제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네요. 그 석굴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밋밋한 이 안에가 난 참 좋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석굴암에 그 상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상들 중에서도 특이한 상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불교에 있는 신이 아닌데 들어가 있는 상들도 있어요. 그 불교가 아닌 도교에서 가져온 신들로 이제 조각한 상들로 아는데요. 이게 뭐냐면 무사처럼 이제 뭐 가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인도의 작은 신인데 이제 무사예요. 일단은 임왕 역사와 이제 팔부 신종이라는 신인데 원래 이게 힌두교에서 믿었던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힌두교의 신들인데 불교를 지키는 작은 신이 되었다고 하니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특이한 게 또 이게 조각에 이 힌두교의 두 신의 조각이 좀 다른 조각들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석굴암에 있는 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상들만 머리 뒤에 빛이 없어요. 다른 것만 보면 이제 다른 상들을 예로 들면 다 두광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 이게 뭘 뜻하냐면 도가 났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굴 안에는 석굴암 안에는 총 49의 조각이 있는데 38 구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근데 진짜 힌두교의 신이 왜 지금 불교를 지키는 신이 되었는지 이거 궁금해서 조사해봤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 두 신이 다른 조각상보다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
작가들이 이제 lesser gods이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참 신기하죠, 이게. 왜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왜 힌두교에서 왔나? 뭐, 뭐,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불교가 인도나 그런 데서 왔으니까, 인도나 뭐 그런 좀, 그쪽에서도 이제 힌두교나 그런 것도 잘 믿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가 넘어오면서 이제 나라를 통해 일본을 가고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먼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석굴암이 이제 참 신비하고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석굴암 그 모든 여행지를 가면 웬만한 여행지를 가면 가이드나 그런 정보관이라 해야 되나 뭐 정보를 뭐 보여주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석굴암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뭐 왜냐하면 석굴암에 가면 어차피 굴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까 말했던 본졸불만 보고 오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고요. 또 뭐 이런 이유가 왜냐하면 유적이 이제 훼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존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좀 조사를 제대로 하고 보존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후세까지 석굴암 내부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와도 그냥 보고 가는 거지 뭐 진짜 뭐 이런 동양 건축에 관심 있는 건축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뭐 아까 말했던 뭐 주춧돌이라든지 뭐 자연석이라든지 광배가 왜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각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여행이나 뭐 그런 걸 가도 누가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나라나 뭐 다른 곳처럼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고용해서 나라에서 좀 서포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석굴암에 뭐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그, 그 막 6.25 때, 아, 6.25가 아니고 그 임진왜란 때 막 석굴암, 그 석굴암 안에 있는 이마에 뭐 보석 같은 거 박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동양의 빛인가? 막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막 동양의 빛이라고 불리면서 막 그 보석을 훔쳐가려고 막 그랬다는 소리도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뭐 임진왜란 이후로는 뭐 석굴암에 이제 이마에 있는 보석이 더 이상 없다고 이제 볼 수 없다고 막 그런 소리도 있고 이게 뭐 카더라라서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아까 뭐 동지 때 이제 해가 일출하는 방향으로 서 있다고도 했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문무왕릉, 대왕암을 향해서 있다는 설도 있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뭐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답이 4인데 1 더하기 3이 4가 될 수도 있고 2 더하기 2가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딱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판단했을 때는 여러 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석굴암뿐만 아니고 웬만한 유적지가 다 그런 것 같네요. 저번에 뭐 그 칸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아즈텍 문명 그런 것도 다 뭐 6시쯤 되면 뭐 그림자가 뱀 모양으로 돼서 뭐 사방에 이제 각도가 맞춰져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계단이 365개
해서 이제 뭐 1년을 표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다 해도 본인들이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아닌 거잖아요. 뭐 마치 시를 그 시인이 시를 썼는데 해석은 이제 개인마다 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옛날 것들에 대해서는. 아,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오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 맞으시지 마시고 꼭 우산 챙겨서 몸을 좀 따뜻하게 그리고 옷도 두껍게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제 김바다의 약속은 바다처럼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